지난달 수급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시총 상위 종목을 위주로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특히 더 많이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저평가됐던 금융주 또 소프트웨어 업종을 주로 담았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KB금융 이러한 종목들을 담아갔고요. 기관은 또 다른 종목,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를 위주로 담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앞서 시장 설명하시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 보시나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순환매, 항상 역사를 봤을 때도 순환매의 전조가 어떤 업종이 바뀌는 것보다도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중소형주에서 이 대형주로 넘어가는 시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종 그리고 종목 이렇게 가는 부분이 순환매 장세에 항상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겠는데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지난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었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우선 그 경기 민감주를 좀 올렸다가 좀 약간의 이 저평가 종목을 그동안에 안 올랐었던 종목들로 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 어떤 그 미국 쪽에서 게임스탑에 대한 변동성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 부분을 크게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좀 주가에 대한 밸류가 높지 않은 이 그러니까 작년 소외됐었던 이 저평가 매력주에 대한 매수세를 좀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는다는 곳보다도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좀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주를 좀 위주로 매수했지만 여기 안에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같은 이런 그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을 좀 가지면서 매수세를 크게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진머티리얼즈나 MC넥스 다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중소형주를 담는다는 것보다도 이 중소형주 안에서도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세를 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어떤 그 시장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한 우상향 방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매도하냐, 매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이 매수 분위기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FOMC 회의 때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보류 관점을 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유동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담았냐, 중소형주 내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담아갔다라고 하셨고, 여전히 유동성 장세,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관님 그러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요즘은 어떤 건가요? 저는 작년에 연말에 어떤 섹터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12월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출하량이나 또 우리나라의 삼성 SDI의 LG화학의 이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소재와 부품 쪽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좀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난달부터 좀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미디어 업종 그리고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1분기 그리고 상반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안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 업종 안에서는 최근 YG 엔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다른 엔터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이 YG 엔터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있게
이렇게 봐야 되고 뭐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OTT 관련주들은 꾸준한 어떤 그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산업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는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기관들이 매수한 이런 많이 담아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봐도 종목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미디어 엔터주 최근 또 흐름이 좋죠. 오늘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설명하셨습니다. 어제 나온 전문가님도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성훈 과장님도 YG 엔터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미디어와 2차 전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개인들이 담아간다는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 상위 5위를 보면은 4, 5위, 4위가 레버리지였고요. 5위가 인버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베팅을 하고 떨어질 것도 베팅을 하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우선 그 시장에 대한 뭐 밸류 부담이 개인들도 이제 느끼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시장에 대한 3,000포인트 이상을 이끌었던 게 뭐 개인들의 힘이 예전 그 전보다도 굉장히 좀 컸었죠. 네. 상상도 못했었던 맞아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나 어떤 파워가 많이 세졌던 장이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개인들이 뭐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산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이 좀 주체로 올라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좀 매매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이제 방향성에 대한 투자 부분이 바로 인버스랑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은 봤을 때 일반 종목보다는 이제 뭐 레버리지니까 뭐 두세 배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버스보다는 어떤 주가에 대한 우상향 방향을 더 많이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떤 ETF를 중심으로 한 우상향 방향 쪽으로의 어떤 매매 패턴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강세장 끝난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증시를 이끌었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이 연준이 좀 도와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우상향 강세장을 예상하면서 ETF 투자를 좀 오히려 좀 이런 파생 쪽에서 상품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시장 여전히 우상향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석유화학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급증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이미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애경유화도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줄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석유화학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석유화학 종목들이 최근에 좀 그나마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다른 업종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금호석유가 앞장섰죠. 금호석유가 뭐 경영권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석유화학 업종 안에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이제 그 금호석유 뿐만 아니라 뭐 코오롱 인더, 뭐 LG화학, 뭐 GS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전방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도 많이 좀 좋아진 상태고 뭐 이런 중국 쪽에서 소비도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좀 보여준다. 특히 뭐 자동차는 이제 타이어죠. 타이어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호석유 석유화 업종 같은 경우가 후발적으로 주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는 뭐 이제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도 LG화학도 이 석유화학에 대한 본업 가치가 굉장히 좀 실적엔 중요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코롱인더도 오늘 그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 예상치가 크게 못 도는 부분이 이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롱인더는 이제 패션 부분 쪽이거든요. 네. 패션 부분 쪽인데 뭐 작년에 어떤 그 의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코롱인더도 실적에 대한 그 가치주의 상태에서 주가가 빛을 발휘 못한 현재 상태지만 어느 정도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롱인더도 관심을 갖고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올해 초에 굉장히 강했죠. 그 후발 업종으로 지금 석유화학이 따라가고 있다. 타이어와 자동차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전히 LG화학, 코롱인더, 석유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겠다라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그 추이를 쫓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